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을 함께 이야기하는 인문 채널 대그니티 V 대근입니다. 뭐가 이렇게 소개가 길어졌네요. 네. 채널의 정체성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채널의 정체성 다시 한번.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을 함께 이야기하는 인문 채널 대그니티 V. 중국 음식 얘기 지난번에 하다가 좀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중국 음식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음식 이름은 한국식 이름으로 지어진 것들하고 원래 중국식 이름이 그대로 들어온 것들하고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름을 알면 중국 음식을 즐기실 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국 음식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판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가져오셨어요? 네. 네. 피디님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군요.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 음식이든 음식 이름을 정할 때는 몇 가지 들어가는 이름의 그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조리법을 넣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아니면 아예 상징적인 어떤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재료나 조리법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중국 음식 대표적인 거 너무나 유명한 음식 두 가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짜장면, 우리나라 말인가요? 중국어인가요? 한자, 그러니까 중국어. 좀 헷갈리네요. 저도. 이미 우리나라 말이 되어버린 중국어죠. 외래어인 거죠.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말처럼 중국어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이 되어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때 그래서 짜장면이냐 자장면으로 읽어야 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중국어에는 이렇게 쌍지읒하고 그냥 지읒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짜라고 발음하든 짜라고 발음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기역, 쌍기역, 디귿, 쌍디귿 이렇게 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과 쌀이 다르죠. 살 다르고 딸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중국어는 달라지지 않아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세게 발음하면 깡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발음하면 강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성조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성 같은 경우는 깡 하고 이렇게 좀 세게 나거나, 사성 같은 경우도 깡 하고 세게 나는데, 이성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깡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하게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깡 하던가 강 하던가 중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이냐 하는 것은 중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짜장면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장면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짜장면도 되고 자장면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짜장면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한자를 한번 좀 보면은요. 한자로는 이거를 작장면이라고 읽습니다. 작은 튀기다 혹은 볶다 이런 뜻입니다. 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된장, 간장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장은 당연히 중국식 장류인 춘장을 의미하겠죠. 춘장을 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장을 튀기는 거는 거의 없는 조리법이니까요. 그래서 춘장을 볶아서 만든 면은 국수라는 뜻이죠. 튀기다라는 뜻으로도 이 자자가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짜지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네. 바로 왜 이게 이제 발음이 너무 그래서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는 중국어인데 그래도 다 잘 알아오더라고요. 짜지라고 하면은 지라는 말이 뭐냐면 닭이라는 말이에요. 짜는 튀기다라고 있죠. 그러면 닭을 튀기다. 뭘까요? 치킨. 네. 중국어로 치킨을 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는 이럴 때는 튀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짜장면이라고 할 때는 볶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볶아서 만든 국수라는 뜻이 짜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자장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중국에도 자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하여튼 뭔가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중국 음식이 산동 지역의 화교분들이 주로 건너와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산동 지역과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는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짜장면을 이제 찾아서 먹으려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찾아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짜장면은 굉장히 달콤하죠. 그런데 중국식 짜장면은 원래 춘장의 맛을 그대로 살렸고요. 국수의 양이 많고 춘장이 약간 고명처럼 조금만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먹던 짜장면을 기대하고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수가 많고 고명은 작아서 이걸 비벼 먹으면 좀 짠맛이 올라오고 국수 맛이 좀 강하고 한국식 짜장면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짜장면인 것이고요. 중국엔 짜장면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짜장면은 한국식 짜장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식 짜장면의 원형으로서의 중국식 짜장면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짜장면이 한국에 건너와서 이제 화교분들이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맛이 그렇다 보니 1920년대, 30년대 한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짜장면을 좀 팔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교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냐면 어떤 맛을 좋아하죠? 단맛?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달게 만듭니다. 달게 만들기 위해서 양파도 많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감자도 넣고요. 당근도 집어넣고 해서 단맛을 기본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요 단맛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단맛을 이제 다시 첨가하는데요. 우리가 뭐 흔하게 캐러멜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캐러멜 소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설탕을 녹인 물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서 소스를 달게 하고 그 소스를 좀 양을 늘리고 그리고 야채와 이런 것들을 함께 버무려서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짜장면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짜장면을 이렇게 한번 하는 집에 가서 먹어보면 감자랑 양파, 당근 같은 게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져서 나와요. 이게 이제 원래 화교분들이 만들어서 내놓았던 짜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야채들이 굉장히 작게 버무려져서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요즘식이고 옛날에는 굵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진 야채들이 이제 들어간 짜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계란도 올라가고 또 오이도 올라가고 또 완두콩도 올라가고 옛날에는 이렇게 짜장면 위에 고명으로 올라간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에 하나씩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짜장면 위에 다른 고명은 안 올라가고 그냥 짜장만 이렇게 뿌려서 먹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춘장을 볶아서 만든 국수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장면 하면 또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죠. 뭐라 그럴까요? 영원한 라이벌? 짬뽕이 있는데 그러면 짬뽕이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짬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짬뽕은 일본어 같아요. 일본어 같죠? 네. 그래서 일본에도 짬뽕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 있잖아요. 나가사키.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딱 떠오르잖아요.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나가사키에서 근데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짬뽕이라는 음식 자체가 원래 중국 음식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먹던 특히 이제 복건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복건성 지역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건성 지역에 살던 학생들이 일본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근대 시기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화교분들이 중국집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향 음식이니까 이 화교 집에 가서 음식을 많이 사 먹었겠죠. 그런데 화교분이 복건성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짬뽕을 만들어서
유학생들한테 대접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짬뽕을 이제 공짜로 많이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유학생들을 만나면 그래서 첫 인사말이 뭐냐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밥 먹었냐? 라는 말이 중국말로 네, 잘 아시죠? 니 출판러마, 출판러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출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출판이라는 말을 복건성 사투리로는 사뽕, 차뽕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저도 복건성 말은 정확하게 몰라서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샤뽕, 뭐 차뽕 뭐 이런 식의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서 짬뽕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짬뽕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듣고 짬뽕이라고 이제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짬뽕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에 없었던 단어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짬뽕이라는 음식은 해산물도 넣고 야채도 넣고 때로는 고기도 넣고 뭐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짬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혼합된 음식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뭔가 짬뽕 된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짬뽕은 원래 맑은 국물이에요. 우동처럼 맑은 국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여기에 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의 화교분들이 이 짬뽕 국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빨간 국물의 짬뽕이 한국식 짬뽕으로 이제 태어난 것이고요. 중국에는 이렇게 빨간 국물의 짬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한국식이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맑은 국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 짬뽕이라는 말을 하면은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고요. 중국어로는 짬뽕을 차오마미엔이라고 해요. 이때 차오는 역시 볶는다라는 뜻이고요. 마라고 하는 거는 돌석변에 이제 말마자를 쓰는데요. 여러 가지 요리 재료들을 이제 볶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마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는 이제 차오마미엔이라고 짬뽕을 부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중국집의 두 가지 음식을 얘기를 하면 짜장면, 짬뽕인데 짜장면, 그 다음에 차오마면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이 한 40kg 되는 것 같은데. 디그니티 V